경찰이 전국의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하면서 경남에서는 전체 74%인 71곳이 문을 닫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치안 공백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컬링과 비슷한 방식의 보치아는 대한민국에서 8회 연속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을 앞둔 경남 보치아 팀 선수들의 열띤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19 구조견 투리가 산청에서 실종됐던 70대 치매 노인을 찾았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종인 투리는 지난 2020년 산청 소방서에 배치된 후 산악과 재난 등 구조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파장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찰청이 올해 안으로 전국 950여 개의 치안센터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중 경남은 71곳의 치안센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은 범죄 예방 역할을 하는 CCTV도 상대적으로 적고 어른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령군 용덕면의 한 치안센터입니다. 용덕면 마을 주민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던 용덕치안센터는 올해 말이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최근 경찰이 현장 치안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치안센터를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암만 그래도 없어지면 불안하지. 밤중에 뭐 다른 거는 없는데 농사철 이럴 때는 무엇이 없어진다 그거 막 이럴 때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경남 지역의 치안센터는 모두 96곳으로 이 중 문을 닫게 되는 곳은 71곳입니다. 경남 전체 치안센터 중 73.9%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 18개 강력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치안센터가 폐지되는 지역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한 지구대가 관할하는 구역이 넓은 데다 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치안센터가 없어질 경우 지역 구석구석까지 치안 활동이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폐지되는 치안센터의 경우 상주하는 직원이 없거나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안센터가 없어진다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역시 우리 경찰은 항상 주민 곁에 있구나.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가 없다 해서 우리 경찰이 순찰 안 도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또 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주민들의 치안 불안과 경찰 간 사무 공간이 사라진다며 치안센터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26일 기획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폐지 필요성을 재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의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보치아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장애인 스포츠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2016년 리우 패럴림픽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이 보치아 종목의 메달 사냥이 거셀 텐데요. 경남 보치아 팀 선수들의 열띤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달려라 경남체육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있는 힘껏 공을 던지는 선수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점수가 주어지는 경기. 컬링과도 비슷한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입니다.
경증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기량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전 페어 같은 경우에는 BC3 4 페어에서는 작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같은 목표. 경남에서 보치아 팀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09년. 정식 등록된 선수는 5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 10명과 비장애인 3명이 함께 출전합니다. 올해 열린 크고 작은 대회에서 메달을 거둬들인 경남 선수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전부 다 이제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BC4 쪽에서는 경남이 그래도 상위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페어랑. 올해 최종 목표는 이제 개인전에서도 메달을 따는 게 목표고 페어는 이제 무조건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그냥 제가 기술을 익히고 또 써먹을 사용을 해보고 거기서 성공했을 때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저를 포함한 경남 선수단이 조금 즐겁게 즐기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볍게 즐기고 또 날카롭게 실력도 겨루며 보치아를 만끽하는 경남 선수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빛 메달 사냥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창원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기훈, 김영선, 윤한홍, 이달곤, 최영도 의원은 경남도민의 건강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경남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선 창원 의대 설립은 필수라며 발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정원 100명의 창원 지역 의대가 신설을 반영해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요 철도역에 설치하고 있는 AI CCTV의 핵심 기술인 이상행동 분석 시스템이 철도 환경에 부적합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 기능은 인적이 드문 지자체 환경에 적합해 수사나 방범 환경에 즉시 도입해야 하는 철도와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AI CCTV의 핵심 기술 적용이 당장 어렵다는 것이라며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행동 분석은 AI를 활용해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감지되며 즉각 인지하는 기능으로 철도역 AI CCTV의 핵심 기술로 꼽혔습니다. 윤영석 의원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신청자가 해를 거듭하고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홍보를 지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한 국세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률은 2020년 10.2%에서 올해는 7.6%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런 추세는 납세증명서 발급과 신용불량 유예처럼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안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늘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보육 시간을 주간, 오후, 야간, 종일 보육으로 구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 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연장 보육 이용 시간도 월 60시간에 대상자도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조손 가족 등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119 구조견이 실종됐던 70대 치매 노인을 수색 활동 중 찾아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소속 119 구조견 투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산청군 삼정면에서 실종자 7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치매를 앓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관과 수색에 투입된 투리는 약 40분 만에 집 인근 밭에 쓰러져 있던 A씨를 찾아냈고 A씨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산 셰퍼트종인 투리는 지난 2020년 6월 산청소방서에 배치된 후 산악과 재난 등 구조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수영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창원시의 미흡한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산 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2일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보고를 받고도 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 운영에 다른 은폐는 없는지, 기존에 마련된 대응책은 적절한지 등의 의문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에 시민이 이용하는 수도관로를 모두 조사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됩니다. 창원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비안에는 주거지역 전체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허용과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창원시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주민 공람과 교통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도계동 주민들이 2일 창원시청 앞에서 주민 집회를 열고 북부순환도로 2단계 노선 변경안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홍남표 시장과의 면담에서 노선 변경안 관련 주민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혈세 낭비와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노선 변경 관련 문제 해결에 홍 시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석철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최 대표이사는 김해시 출자 출연 기간 첫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했으며 앞으로 2년간 김해문화재단을 이끌게 됩니다. 최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김해문화재단의 역사가 김해의 문화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무학이 2023 좋은데이 지역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초대전에는 조각가 천원식, 서양화가 정희정 2명의 대표 작품이 전시됩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무학 본사에 있는 굿데이 갤러리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최재호 무학회장은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지역 작가와 지역민께 나눠 누구나 전시할 수 있고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초대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 상동면 묵방리 백자가마터 발굴 성과를 알리는 보고회가 2일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상동면 묵방리 10번지 백자가마터는 도자기 제작 공정을 유추하고 상동의 자기 가마터 구조를 이해하는 모델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가마터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과 유적 형태 등이 모두 공개됐으며 이곳이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백자 가마터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유적임을 증명했습니다.